안녕하세요. TV 박달재의 향아입니다. 오늘도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사연을 여러분들과 같이 읽어보겠는데요. 오늘은 어떤 분이 사연을 보내주셨을까요?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지금도 정확히 생년월일을 모르고 삽니다. 1960년대쯤 강원도 두타산 기슭 화전님 딸로 태어났습니다. TV 박달재의 시청자 사연을 듣다 보니 옛 생각이 절로 나 이렇게 몇 자 적어봅니다. 부모님께서는 전쟁 중 난리를 피해 강원도 두타산으로 피해들었고 그곳에서 화전밭을 일구시며 감자, 옥수수, 수수 등 심어서 산나물, 약초 등을 채취해서 먹고 사는 그야말로 산짐승 같은 인생살이였습니다. 지금이야 산중생활이 자연인이다 하여 로망스러운 모습이지만 난리통에 피해들은 그 땅엔 매일매일이 삶과 죽음의 문턱이었을 겁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부모님 생각에 목이 메입니다. 어머니는 날 낳고 산풍에 몸이 안 좋으셨는데 모진 산생활에 제대로 된 치료도 못 받은 탓에 제가 5살쯤 돌아가셨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아버지가 움막집 뒤에 어머니를 묻으시며 눈물을 흘리시던 모습이 그렇게 아버지와 둘이 지내면서 아버지는 늘 혼자 남겨질지도 모를 나를 위해 늘상 산나물이나 약초 등을 알려주시며 내가 없더라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며 늘상 제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러시겠죠. 산나물 약초 등을 캐서 가끔씩 마을에 계신 친구분께 팔아달라 부탁하곤 하셨는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친구분께 나 죽거든 우리 딸 잘 좀 부탁한다 하고 늘상 부탁을 하셨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10년이 흐른 어느 해 봄 아버지는 약초 캐러 가셨다가 산에서 구르셨는데 그때서부터 시름시름 앓으시더니 돌아가셨습니다. 저런. 꿈에 어머니가 보이신다는 말씀을 하시더니 어머니 곁으로 가시고 싶으셨나 봅니다. 친구분이 오셔서 어머니 옆에 아버지를 묻으시고 저보고 다 큰 처자가 산중이 위험하니 우리 집으로 가자 하셨는데 저는 차마 부모님을 두고 갈 수가 없어서 지내는 데까지 지낼 테니 제 걱정은 마셔요 하고 산중에 남았습니다. 아버지께 보고 듣고 배운 일이라 산나물, 약초 등을 캐서 모아두면 친구분이 팔아준다 하셨어요. 그렇게 홀로 산생활을 하던 중 나이가 있으니 시집을 가야 하지 않겠냐고 친구분이 넌지시 얘기를 하시는데 여자 몸으로 산에 혼자 있는 것은 아무래도 위험하니 그렇게 하라고 설득을 하시더라고요. 마지못해 고개는 끄덕였지만 내심 내키지는 않았어요. 도회지로 나간 마을 언니들이나 동생들이 가끔 집으로 돌아오면 그 모습이 왜 그리도 부러운지요. 나도 큰 도회지로 나가서 살면 좋겠다 하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훌훌 떠난다는 것은 생각뿐이었지요. 교육이라는 것은 받지도 못해 글도 모르는 내가 어딜 간다는 것은 마음뿐이고 산중에 배운 도둑질이 약초 캐고 그저 밭이나 일구는 거 외에는 아는 것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 돌아가시고 1년쯤 지난 봄에 여느 때처럼 산나물 뜯고 약초 캐러 산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근처에서 사람 발자국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엄청 큰 체구의 아저씨가 여기가 어디요? 나 참 돌겄네. 이런 말을 하면서 신뜻한 목소리를 내는 아저씨였습니다. 헤매던 중 나를 발견했는지 반색을 하면서 저 여봐 하는데 저는 솔직히 무서웠어요. 산중에 짐승보다 사람이 무섭거든요. 내가 쭈뼛하자 겁먹지 말어. 산소짜리 명당짜리 부탁받고 찾던 중에 길을 잃었어. 미안하지만 산 아래 동네 길 좀 알려줄 텨? 하는 거예요. 저는 여차하면 튈 생각으로 멀찍이서 쳐다봤어요. 산중길은 내 손바닥 아니라 도망치면 날 잡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따라오세요 하고 멀찍이 길을 안내했어요. 뒤에서 따라오며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을 이장님하고 아는 분인데 이장님 집안 어른이 산소짜리를 봐달라 하셨나 봐요. 그렇게 마을이 보이는 길까지 안내를 했습니다. 이튿날 친구 어르신 집에 그간 약초를 챙겨서 내려갔는데 그 집에 어제 산에 본 그 덩치 큰 아저씨가 이장님과 친구분과 이야기 중이었습니다. 마루에 걸터 앉아 하는 얘기를 가만 들으니 정도령이라 불리는 그 아저씨는 나이를 가름할 수 없지만 아는 것도 많고 듣고 있자니 얘기도 재미있었습니다. 서울 도회지 얘기를 막 하는데 궁금했습니다. 서울은 도대체 어떤 곳일까? 무척이나 가고 싶어졌습니다. 그때 친구분이 나를 보시고 왔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밖에서 말을 들었는데 서울이라는데 저 좀 보내주세요 하고 나도 모르게 말이 나갔어요. 아버지 친구분은 네가 서울이라는 데가 네가 가서 살 수 있으려나? 나도 거긴 잘 모르는데 도령이 한번 알아봐 줄 수 있는가? 하고 도령님을 쳐다보시는 거예요. 정도령님 기억나세요? 저 주타산 약초태던 순자여요. 그때 정도련님 소개로 서울 청량리 역앞 식당에 절 소개했잖아요. 잘 아는 지인분 식당이라면서요. 잘 봐달라고 부탁도 하셨잖아요. 그때 그러고 가셔서 안 오셔서 그간 연락이 끊겼습니다. 우연히 유튜브 보는데 선생님이 나오셔서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습니다. 참 세월 빠르지요. 저도 선생님도 나이를 이리 먹었으니 그때 소개한 그 식당에서 저는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식당 주인 아들이 지금 제 남편입니다. 그러셨구나. 식당 일 배워서 물려받아 지금껏 하고 있는데 그간 참 많은 일이 있었네요. 시어머님은 노안으로 돌아가셨어요. 참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말썽 많은 남편 때문에 속상해도 어머님 때문에 사라지대요. 저번에 어머님 구구제 때 옷찌 올렸어요. 모르셨죠? 저희는 몰랐습니다. 뵙고 싶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무식한 순자가 글도 배웠어요. 틀린 글자가 많겠지만 하나님이 알아서 읽어주세요. 그때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하고 글을 마치셨습니다. 제가 이 편지를 받고요. 선생님께 전해드렸어요. 기억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일이 그런 일로 가서 우연찮게 산에서 그렇게 맞닥뜨려서 서울에 아는 지인분한테 소개를 해주셨대요. 그리고 이제 요즘처럼 핸드폰이 있거나 이런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요. 또 일부러 찾아가거나 그러자면 이제 연락이 끊기고요. 근데 이렇게 저 알아보시고 연락을 주셔가지고 너무나 반가워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소식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언제 시간 내시면 한번 오셔서 차라도 한 잔 나누시면서 옛날 일을 회상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인생 살면서
기억나는 생각나고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반가우신 분도 계실 테고요. 시간을 내셔가지고 그런 추억 여행을 한번 떠나시는 것도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편지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